자, 안녕하세요. 지난 강의 혁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혁신의 의죠. 일단은 이 농촌 지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농민들의 행동 변화를 야기하는, 그게 이제 목적이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태도 변화, 자, 아니면 행동 변화, 이것을 야기하는 원인을 우리가 혁신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혁신이 무엇인지, 혁신의 요인은 무엇인지, 혁신을 유발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성향은 어떤 것인지, 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교재가 이제 132페이지에, 자, 혁신의 전파 과정과 의사 전달 과정,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의 전파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혁신, 그렇죠? 이 혁신의 전파 과정, 자, 이렇게 말하면 혁신은 말 그대로 새로운 창조적 생태계를 야기하는 거니까요. 뭐 발명자, 과학자, 변화 촉진자, 자, 이런 사람들이 원천이라고 봐야 되겠죠. 원천. 혁신의 시발이 어딘가, 과학자라든가, 발명가라든가, 변화, 유도자, 뭐 이런 자들이죠. 그러나, 의사 전달이야. 자, 보통은 모든 과정에서 의사 전달의 원천이 되겠죠. 뭐 소문을 이렇게 유발하는 이것도 이제 의사 전달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교재가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혁신은 혁신 사항이죠. 혁신 사항에 대하여, 자, 그 내용이 되겠지만 의사 전달은 모든 사항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경로는 뭐 전달, 매개 경로 동일하네요. 자, 수신자도 사회 구성원 전체가 동일하고요. 자, 뭐 효과적 측면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원천과 내용의, 자, 이 차이를 좀 구별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혁신의 의사, 자, 결정 과정, 혁신 의사 결정 과정이죠. 자, 혁신의 이러한 의사를 어떻게, 자,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 로저스의 수용 과정, 자, 혁신 의사의 결정 과정을 이렇게 5단계로 로저스라는 학자가, 자, 주장했다. 자, 뭐 그의 유명한 혁신 전파라는 이러한 논문에서,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첫 번째가, 자, 인지 단계죠. 인지 단계, 느끼는 단계,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죠? 자, 의식을 하는 단계, 그죠? 혁신을 수용하는 자가, 수용자가, 자, 의식, 이게 훌륭한 생각이다. 훌륭한 결과물이다. 의식의 과정이죠. 자,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 단계. 자, 이걸 말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인지에서 좀 더 나아가죠. 관심의 단계. 이렇게 좀 더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관심의 단계는 흥미에 대해서, 자, 의식에서 설득 과정으로 나아가는 설득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자, 설득 기능을 하게 하는 단계, 설득의 단계. 세 번째가 평가의 단계. 평가의 단계는, 자, 이렇게 평가의 단계라는 것은 장단점을 조사하고, 그죠? 거절할까, 선택할까의 사고의 단계. 자, 장단점을 조사해서, 그죠? 장점과 단점, 그 혁신 결과물의 장점과 단점을 조사해서, 자, 수용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배제할 것이냐, 의사 결정 과정, 그죠? 의사 결정의 단계. 자, 이렇게, 의사 결정 단계.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네 번째로 시행으로 나아가죠. 자, 시행의 단계, 그렇죠. 자, 시행의 단계는 실제의 행동으로, 실험적으로, 소규모로, 실제 행동으로, 자, 나아가는 단계인데, 뭐, 이 시행 단계는 아무래도 소규모로 실천하여 보는 단계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용의 단계, 그죠? 수용의 단계. 자,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수용 단계는 시행 결과가 만족스러울 때, 자, 전달사항 혹은 의사결정사항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 자, 이것은 의사결정사항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 받아들이는 단계. 자, 이것을 수용 단계.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혁신 의사결정 과정은 첫 번째, 인지. 자, 의식하는 거죠. 관심, 설득 당하는 거죠. 자, 설득하는 과정이죠. 자, 평가. 자, 의사결정 단계죠. 자, 시행하죠. 소규모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용의 단계로 자, 진행하고 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종래의 혁신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이다. 종래의 혁신에 문제점이 있었다. 자,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 종래 혁신의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 자, 그 문제점을 지적한 학자가 로저스와 슈메이커라고 되어 있네요. 이 경우에 이 혁신의 결과 수용으로 끝날 수도 있고, 혁신을 배제할 수도 있는데, 종래의 이론이, 그죠? 종래 이론이 배제는 전혀 논외시하고 수용만 부각시켰다. 수용만 부각시킨 측면이 있다. 수용으로 맨날 끝나지 않느냐. 배제는 없는 거냐. 뭐 이런 거죠. 두 번째, 혁신 전파 과정 중에 시행의 단계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평가는 전파의 한 단계수가 아니라 전파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은 시행의 단계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략도 가능한데 이것을 너무 논외시했다. 자, 그런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재가 이제 혁신 의사결정의 영향 요소, 그죠? 자, 혁신 의사결정의 영향 요소, 그죠? 이러한 영향 요소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선행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행 조건, 그죠? 자, 먼저 혁신 의사결정의 영향에 이러한 선행하는 조건이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 최초로 혁신이 도입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혁신이 최초로 도입되기 전에 자, 선행 조건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혁신 상황 이전에 이러한 경험이나 활동, 과연 이 혁신이 필요할 것이냐의 문제, 개인의 그 혁신, 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자, 여기에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본질적인 어떤 선행 조건이다. 뭐, 선행 조건이라면 과연 뭐 이 경우에 혁신이 필요한 것인지, 그죠? 필요성. 이런 것들이 뭐 선행 조건이 되겠죠. 자, 혁신사항의 인식 이전의 경험, 활동, 이런 것들이, 자, 선행 조건이 됩니다.
혁신이 최초로 도입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조건, 그죠? 이것을 자, 선행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두 번째, 수용자의 성격. 수용자의 성격.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혁신을 수용하는 자의 이러한 성격이 있어요. 그죠? 보통은 이제 혁신을 잘 거절하고 수용하지 아니하면 보수주의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혁신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죠? 첫 번째, 사회 경제적인 특성이에요. 사회 경제적으로, 자, 아무래도 좀 지식인들이 혁신을 수용하는 어떤 측면이 좀 강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수용자의 교육의 정도라든가, 또는, 이 경우에 생활 수준, 그죠? 이런 것들이 좀 높을 때, 혁신을 좀 잘 받아들이는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개인적인 요인이죠. 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혁신을 좀 싫어하죠. 수용자의 의욕이나 가치관, 성격 등에 의하여 좀 결정될 사안입니다. 가치관, 이런 것에 의하여 수용을 할 것인지, 배제할 것인지가 많이 좀 나타나게 되겠죠. 세 번째는 의사 전달적 행동이라고 하고 있죠. 자, 의사 전달적 행동이다라는 말은 이 경우에 수용자가 얼마나 사회에 적극적 참여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인지, 자, 또는 이 경우에 있어서 변화에 자, 얼마나 능동적인 것인지, 또 이러한 변화에 잘 접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뭐 그런 어떤 측면으로 수용자가 좀 능동적일 때 수용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어떤 측면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가 자, 혁신사항의 수용적 성격,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혁신사항의 특성으로서, 그죠? 아무래도 이 혁신사항의 특성으로서 상대적인 유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득도 좀 높고, 자, 사회 신망도 있고, 자, 그랬을 때 혁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이 강하더라. 또 그 사람의 가치관, 자, 이건 적합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자, 혁신이, 이 경우에, 배우거나 또 적응할 때, 자, 복잡한 정도를 복잡성. 자, 시험 삼아 소규모로 적응하기가 쉬운가의 여부를 시행성. 자, 또 관찰성.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가 134페이지에 수용자의 분류가 일단 이렇게 나오는데요. 혁신사항을 자, 수용하는 수용자의 분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자, 수용자의 분류에서 자, 첫 번째가 혁신자입니다. 자, 첫 번째 혁신자. 자, 혁신을 잘 수용하는 혁신자. 자, 이런 사람은요, 모험심이 높죠. 모험심이 높고요. 그죠? 자, 그리고 투기심도 강하다. 그래야 이제, 최초의 혁신자가 되겠죠. 혁신사항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수용하는 단계를 혁신자. 인지하자마자 혁신을 수용하면 이것을 영어를 혁신자라고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조급하죠. 자, 좀 아무래도 이 경우에 신중성이 부족해서, 그죠? 신중성이 부족해서 실패할 확률이 높죠. 높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혁신을 최초로 자, 도입해서 그것을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작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중하지 못하다 이런 측면이 좀 단점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가 자, 조기 수용자, 일찌감치 혁신을 수용하는 수용자다. 자, 이런 자를 조기 수용자. 뭐 가장 바람직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게 가장 바람직하다. 신중성도 좀 어느 정도 자 구비되어 있고요. 그죠? 자, 일반적으로 젊고 교육 정도가 높을 때, 교육 수준이 높을 때 혁신을 조기 수용하게 될 것이다. 독서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신뢰를 많이 받기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가 조기 다수자, 그죠? 조기, 자, 다수자. 이 조기 다수자라고 하는 자들은요, 혁신상을 신중하게 검토 관찰하여 조기 수용자 다음으로 수용하는 자. 이 자는 조기 수용자 다음으로 수용. 이걸 조기 다수자 이렇게 표현하겠다. 자, 경제적으로 상층, 그죠? 상층이나 중층이 많다. 자, 상층이나 중층이 조기 다수자다. 너무 혁신에 대해서 민감하지도 않고요. 적절할 때 받아들이긴 하는데요. 그죠? 이 조기 수용자 다음으로 받아들인 자다. 뭐 이런 얘기죠. 자, 네 번째가 후기 다수자. 뭐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단계니까요. 그죠? 혁신이 최초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죠? 전파의 경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자, 대체적으로, 자, 이상이 수용하고 난 뒤에, 그죠? 혁신의 사항을 가치를 인정하는, 이자는, 지역사회의 다수가 수용하고 혁신을 인정하는 이런 다수자, 그죠? 경제적으로 하위 계층에 속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좀 많다.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용어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지체자네요. 지체자. 지체자. 뭐 이런 것도 출제가 됩니다. 조기 수용자, 자, 수용자가, 자, 조기 수용자가 수용한 후에 다음으로 혁신을 수용하는 자. 아니면 경제적으로 상층 또는 중층이 수용하는 단계. 그죠? 자, 지역사회의 다수가 수용하고 나서, 자, 혁신을 인정하는 수용자.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출제할 수도 있죠. 가장 늦게, 극빈층의 강한 보수성. 가장 늦게, 강한 보수성향. 강한 보수성향을 가진 자가 혁신을 수용하는 단계. 그러면 이제 지체자 이렇게 고르셔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에서요. 우리 교재가 135페이지 교재에서요. 자, 조기 다수자하고 후기 다수자가 34%, 34%. 그죠? 조기 수용자가 13.5%, 지체자가 16%, 혁신자가 2.5%, 이 정도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혁신 전파 과정의 비판, 뭐 이제 혁신 전파 과정이 이런 좀 문제가 있다. 뭐 아무래도 뭐 문제가 올바른 자, 긍정적인 시각만 있는 건 아니죠. 언제나 어떤 사안의 현실 사회과학에서는 요게 있으면 이거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자, 따라서 비판이 있다. 로저스가 비판했다. 자, 이것은 로저스라는 학자의 비판이죠.
자, 그러면 어떤 비판이냐 그랬더니 혁신 전파가 오랜 기간에 걸치는 변화는 좀 무시하고, 자, 혁신 전파는 첫 번째, 오랜 과정을 거쳐서 전파되더라,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혁신 전파 과정을 보니까 너무 현재 상황만을 강조한 측면이 있더라.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새로운 것이 무조건 좋다는 관점에서, 자, 어떻게 개발하는 점보다는 어떻게 잘 수용하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자, 수용에 중점을 두고요. 수용 중점이고, 개발 관점을 등한시했다. 이런 어떤 측면이죠. 그런 측면을 자 보겠습니다. 자, 혁신에는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 변수가 작용하는데 불구하고 혁신에 인간의 심리적 변수 요인 강조고요. 사회 구조적 관점을 등한시했다. 자, 이것이 혁신 전파 과정의 비판론이다. 로저스다. 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대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혁신 전파 과정에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하나의 그 대표적으로 사회 지도층이나 상층이나 이런 쪽만 바라볼 게 아니지 않느냐.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없는 자, 경제적 지위가 낮은 자, 이쪽으로 또 전략이 변화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런 측면을, 자, 이 경우에 대책적 측면으로 하나 문제 삼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이 대책이라고 하는요, 여기에 대한 대책적 측면으로서 소외계층이나 소외 농민계층, 여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쪽으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합당한 관점 어떤 대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 교육순위 높은 자들이 혁신자가 되겠지만요. 거기에서 그쳤을 때 큰 의미가 없죠. 특히나, 농촌 지도에서 혁신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어떤 측면이 자 있고요. 자, 우리 교재 보니까 농촌 지도 과정과 사회 문화적 요인이다. 자, 이런 어떤 항목이 나옵니다. 농촌 지도라고 하는 것이 일종한 어떤 사회 과학이죠. 그죠? 종합 과학이죠. 지금 혁신이라고 하고 혁신의 요인과 이런 이런 자들을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농촌지도, 농민의 태도 변화, 이게 한마디 말로 좀 정의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 구조적 관점이나 농촌 문화적 관점, 농촌의 사회 문화적인 변동,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들도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과연 필요로 하는 것인가. 필요로 하다고 인식한 것에 대한 그 전파가 과연 농민들의 삶을 좀 바람직하게 할 것인가. 뭐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죠. 자,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전제, 그죠?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농촌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주입식 교육이 돼버리고요. 그럼 배제돼 버리면 별 의미가 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농촌 지도 과정이 과연 사회 문화적으로 자,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건지, 자, 이런 어떤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회 구조적으로, 그죠? 자, 농촌 지도 과정과 자, 사회 구조적 관점, 그죠? 사회 구조라고 하는 건 뭘까요? 사회 구조가 잘 됐느니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 사람의 가족이나 종족이나 지역사회 등의 가족 또는 종족, 지역사회 등에 흐르는 이러한 우리 관습 뭐 이런 어떤요 그 지역사회, 가족, 종족, 지역사회를 관통하는 거기에 그 집단을 이루거나 또 그 집단이 결과적으로 또 분화를 통해서 또 다른 집단을 이루고 나아가고 있는 건데요. 그러한 조직화된 방식을 말합니다. 조직화된 방식을 사회 구조라고 해요. 뭐 이 조직화된 방식은 가족이나 그죠? 자, 종족이나 또는 이 경우에 지역사회 불화학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에 그죠? 가족과 종족과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집단화 또는 분화의 방식을 말합니다. 조직화된 방식을 사회 구조다 이렇게 표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 구조 경우에 농촌 지도 과정에서도요. 자, 이러한 조직화된 방식인데 여기에 이 조직화된 사회 구조에 자, 이런 주도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도층을 농촌 지도에 적절히 활용해야 된다. 농촌 지도사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회 구분단, 농촌사회 집단, 여론지도사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자 사회 구분단, 그죠? 사회 구분단, 자 이렇게 나옵니다. 사회 구분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연령, 종교, 정주, 친족, 자 이러한 농촌 주민들이 어떤 집단이나 사회를 구분한 요인에,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집단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사회 구분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 지역 주민들이 어떤 집단 사회로 구분되어 있는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 농촌 이러한 주민들을 어떻게 소속되어 있는지 구분하는지, 그죠? 그 사회 구분단,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그래서 농촌 사회 집단이죠. 자, 농촌 사회 집단은 아무래도 비자생적인 거죠. 자, 그리고 작은 집단들로 이렇게 농촌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대체적인 도시보다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집단 중에 자, 생활개선중앙회 사회치회 불학개발위원회와 같이 불학개발 활동을 활동하는 단위가 있고요. 자조적 사업활동, 농업정보소득과 사회교육 기회제공 등 농촌 지도사 도움주는 활동, 이런 집단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사회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농촌 문화라고 하는 건데요. 문화란 뭐냐? 농촌에 가면 문화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약하지 않아?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럼 그 문화가 뭐냐? 자, 어떤 특정 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행동 양식, 뭐 전통, 관습, 태도, 규범, 생산 방식, 자,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을 문화라고 표현한다. 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농촌 문화이기 때문에요, 그죠? 자, 우리가 농촌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농촌 문화라고 할 때, 그죠? 이러한 농촌 문화는요, 농촌 문화를 자 구성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영농 방식이 있어요, 그죠? 자, 이러한 영농 방식, 아무래도 농촌 주민들의 생활 양식과 생산 수단에 직결되어 있어요. 자, 농촌 주민들의 생활 양식과 생활 방식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생활 방식에 직결되어 있는 영농 방식. 그 사회의 어떤 토지 소유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그죠?
노동과 자본과 기술 투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두 번째가 이제 영농문화에서 토지 소유 방식. 자, 이제 이런 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토지 소유의 방식 형태, 뭐 아무래도 토지를 어떻게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자, 이 경우에 노동, 자본, 기술의 생산 요소 이용 방식이 좀 다르고요. 혁신 영농이나 그렇다면 토지를 소유하는 방식에 따라서 혁신 영농 기술을 수용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가 사회 의식. 자, 이런 게 나오고 있죠. 자, 사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경우에 그 구조적 농촌 문화에서, 자, 이 경우에 농촌에서 또는 그 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의 한 일정한 단면들, 이것을 그러한 농촌 문화가 미치는 자, 이러한 영향, 이런 것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사회 의식,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의식이란 그 지역 사회의 그 직업 또는 그 군에서 가지고 있던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공통적 의식, 자, 이것을 사회 의식이다. 자, 이렇게도 표현할 것이고요. 문화의 한 핵심을 나타내는 요소일 수도 있다. 자, 전통적 의사 전달 방법, 전통 의사 전달 방법, 자, 이런 것들이 농촌 문화를 결정짓는 요인들이다. 이렇게 자,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요, 농촌의 사회 문화적 변동,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혁신자입니다. 남보다 앞서서 혁신사항을 수용하고요. 자,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전파자가 되겠죠. 그 혁신자. 자, 농촌의 사회문화적인 문화가 변동하는 원인은 혁신자가 원인을 제공하는 거죠. 자, 사회문화적 변동의 원인을 제공하는 뭐 그런 측면이죠. 자, 그랬을 때 혁신자. 두 번째, 자, 타 문화와의 접촉, 그죠? 타 문화와의 접촉이 일정한 사회문화적 변동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타 문화를 접촉하게 돼서 그게 선진 문물이구나 받아들인다면 변동의 원성을 주게 될 것이다. 자, 그런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커뮤니케이션, 대화, 그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자, 농촌의 사회문화적 하나의 변동의 큰 중요한 원인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경제적 요인이죠. 경제 요인. 경제 요인도 중요한 사회문화적 변동성의 원인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재에서 이제 138페이지에서 농촌 사회 변화의 장애 요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농촌 사회의 변화를, 태도 변화를 도모해야 되는데, 그 태도 변화에, 자, 좀, 뭔가 장애 요인으로서는 뭐, 전통이 이래왔어. 하나의 어떤, 이건, 성문법이 아니고 관습법처럼 되어 왔어. 이래 해왔어. 이런 전통들, 그죠? 혁신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저요소가 되고요. 둘째가 권위주의죠. 그 혁신을 받아들여서 그 지역사회를 끌고 가는 지도자들의 권위가 상실되게 되면요. 또 이제 배척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죠. 정의적 가치평가 기준이다. 농민들이 합리적으로 자, 가치평가, 그런 의사결정, 이게 아니라, 그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태도, 기질, 정, 그죠? 서로의 정, 가치관, 동기, 이런 어떤 합리적인 것보다는 좀 이런 어떤 좀 비합리적, 정의적 어떤 가치 기준에, 평가 기준에 농촌에서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더 강하죠. 자, 그리고 이제 농촌사회에서의 사회적 책임. 자, 이런 어떤 측면, 그죠? 자, 개인적 질서받는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도 좀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농촌 사회 구조, 그죠? 사회 구조가 아무래도, 연령, 성, 종교,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조 자체가, 그죠? 혁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공무원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데요. 뭐, 농촌 사회에서 공무원, 농촌 지도사도 일종의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 아무래도 공무원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공무원이 우리를 잘 합리적으로 좀 이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나의 우리에게 봉사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일단 뭐 많은 대화를 통해서 자, 서로의 합의점을 이루어지면 농촌 지도가 사회 적절히 지도가 되고 사회 변화를 야기할 텐데 그렇지 않다면 좀 곤란한 소지도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혁신 전파 과정과 의사 전달 과정의 차이점에서 원천과 내용적 차이점을 좀 살펴보았고요. 혁신 의사 결정 과정의 어떤 과정이 자, 로저스라는 학자가 인지를 게 수용자가 의식을 해서 관심을 갖고 그죠, 설득, 자, 평가 단계에서 의사 결정을 자, 결정하는 단계죠. 수용할까, 자, 배제할까. 현재 시행을 합니다. 실제 행동으로.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받은 단계를 수용.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종래 혁신의 의사결정의 문제점. 종래 이론이 너무 배제가 아니라 수용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자, 시행 단계는 보통 생략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논의시하고 있다. 혁신 의사결정의 영향 요소로서 자, 혁신이 왜 필요한 것인지 수용자의 성격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영향 요소로 오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용자의 분류를 보니까 혁신자, 조기 수용자, 조기 다수자, 후기 다수자, 지체자 이렇게 구별되는데 혁신자는 모험심도 또는 투심도 강해서 자, 인지하자마자 혁신을 수용해서 신중성은 결여되고 실패 확률은 좀 높다. 조기 수용자는 좀 가장 바람직한 어떤 수용자다. 교육 수준도 높을 것이다. 조기 수용자가 수용하고 나서 받아들이는 조기 다수자. 경제적으로 상층이나 중층이 있더라. 후기 다수자, 지역사회의 다수가 수용하는 거죠. 다수가 혁신 인정하는 거죠. 다수가 수용하면 이제 혁신 인정하는 단계, 후기 다수자. 가장 늦게, 자, 강한 보수성, 지체자. 자, 이러한 혁신 전파 과정의 비판, 로저스가요, 자, 대책도 내놨지만요, 오랜 과정을 거쳐서 전파됐는데, 현재 사항만 포인트를 두고 있고, 수용에 중점만 두고 있고, 그 수용의 개발 관점 등은 논의시하고 있다. 자, 심리적 변수만을 강조하고 있고요, 사회 구조적 과정 등은 좀 등한시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대책으로는요, 이 경우에 소외 농민 계층에 좀, 포인트를 둬야 될 것이다. 자, 그런 얘기죠. 농촌 문화는, 그죠? 영농 방식, 토지 소유 방식, 사회의식, 전통의사 결정 방식에 따라서 농촌 문화가 좀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고요. 사회문화적 변동으로서, 자, 혁신자, 타문화의 접촉, 대화, 경제윤, 이런 것들이 사회 문화적 자, 변동 요인이 되는 거죠. 즉, 혁신자가 자, 사회 문화를 변동하는 거죠. 두 번째, 타 문화와 접촉하는 것이 이 경우에 사회 문화적 변동성을 크게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통해서 사회 문화적 변동성의 원인이 될 것이죠. 자,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경제가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좀 커지는 거죠. 자,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죠? 자,
뭐 전통적 농촌 사회의 장애 요인도 공부를 했죠. 전통과 권위. 자, 정의적 가치 평가. 뭐 공무원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도 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 과연 농촌주민 참여와 농촌 지도라는 그 요인을 가지고 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